자,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중에서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에 대한 공부를 이 시간에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6쪽을 했고 이번에는 17쪽입니다. 자, 17쪽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나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가 어려울 때 참고 1, 참고 2를 살펴보기.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 되기 어려울 때 참고 1이나 참고 2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보조학습, 보충학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가 어려울 때 참고하기. 자신이 책을 제대로 읽는지 점검하며 읽으면, 이건 자신이 책을 제대로 읽는지 점검하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 내용을 더 깊이 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효과죠. 자,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점검하며 읽을 수 있을까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글의 본문이고 이 책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이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 가지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렇게 하세요. 자, 벌써 제목에서 뭐가 드러나나요? 이야기할 내용이 잘 드러났죠? 네. 먼저 뭐냐 하면은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에요. 미세먼지가 좋은 날. 자, 미세먼지가 좋은 날. 미안해요.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 아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입니다. 제가 잠깐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심한 날이죠. 예. 띄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대처 방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있어서의 대처 방법.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뭐예요? 권유하는 거죠. 그렇죠? 네. 권유하는 글입니다. 대처 방안에 해당되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자, 1문단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문단.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미세먼지의 특징이에요. 미세먼지의 특징입니다. 미세먼지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죠. 미세먼지의 특징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공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몸에 들어와서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유해하다고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자, 세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에 약간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호흡을 하여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보이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야. 그쵸?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뭐가 한대요? 미세먼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한 파악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자기 집에 공기 정화기가 있으면 센서를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센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또 미세먼지 앱이라든가 여러분 날씨 뭐 이런 거 할 때 보여주잖아요, 그죠? 미세먼지 방송이 있죠, 그죠? 알림. 미세먼지에 대한 알림이 있어요. 예. 정보를 하죠. 뭐 이런 이런 걸 통해서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죠. 그럼 뭐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좋죠. 결국은 뭐냐면, 이 글은 뭐냐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자, 여기에 정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매우 작아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는 건강에 나쁘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는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통일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미세먼지는 건강에 나쁘다. 그렇죠? 그러면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의 뭐예요? 대처 방안. 이게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썼던 눈에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이 앞에 내용은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잘못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일성이 없다고 그래요. 통일성. 이런 것을 통일성의 결이란 말도 쓰고 오류란 말을 씁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교과서 자체가 잘못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글은 어떤 정통적인 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형적이란 말을 써요. 전형적. 그죠? 그러니까 표본적이고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글의 전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형적인 글을 실어야지 애들이 글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 글의 전체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많죠. 요게. 그렇죠? 예. 요게 이 전체 주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미세먼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방안. 이게 주제죠, 주제. 예.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설명하게 됩니다. 대처 방안. 설명하겠죠. 대처 방안. 예. 그래서 대처 방안 1, 그 다음에 대처 방안 2 이렇게 다시 나오겠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외출을 자제한다는 것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이 외출을 자제하자. 외출 자제하자는 말을, 이런 낱말 뜻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것을 만약에 모른다면은 요것을 뒤에 읽으면서 파악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뭐 스스로 점검한다. 이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모르면 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나, 이게 주제문, 이걸 뒷받침 문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외에서 만나는 모임이나 실외 장소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예, 뭐 적게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적게, 많이 하지 않고 적게. 아시겠죠? 예. 야외에서 만난 모임이나 실내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예요? 외출을 자제한다. 이 말의 의도라는 거죠. 야, 바깥에 나가는 하지 말자. 특히 격렬한 외부 활동은 호흡량을 늘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마시게 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있고, 자, 이건 미세먼지 이렇게 시작하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야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외. 그 다음 세 번째는 특히 이렇게 시작하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냐면 미세먼지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대처 방안. 자, 그럼 보세요. 얘는 다시 말하면 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느냐? 여기서 이제 약간 적어볼게요. 외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출해서 하는 게 보통 뭐냐? 야외 모임이죠. 야외 모임. 그렇죠. 이게 외출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실외 활동. 자, 이건 예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2번은 1번의 부분 집합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3번을 볼까요? 특히 격렬한 외부 활동. 예. 이게 이제 뭐 야외 모임 이런 것 했을 수 있죠. 운동 활동. 예. 야외 모임이나 실외 활동 중에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있었다면 격렬한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격렬한 활동이 어떤가요? 뭐 축구라든가 어떤 야외 운동이 되겠죠. 격렬한 외부 활동. 예. 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하죠.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합니다. 아시겠죠? 예.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런 활동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 자, 여러분, 요거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얘가 주제문이고, 얘가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요런 것을, 요런 이제 거래 전개 방법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1, 2 이렇게 거래 전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열거식 구성. 예. 이래서 무슨 수사법으로는 요렇게 이제, 첫째, 둘째, 요렇게 이제 하는 것을, 첫째, 둘째 혹은 이제 셋째, 이런 것을 수사법으로 보면은 열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거법. 근데 거래 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열거식 구성이라고 그래요. 열거식 구성. 여러분 그건 참고 알아두세요. 예. 열거식 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조금 아는 게 좋죠. 열거식 구성은 이렇게 해요. 하나의 주제가 있고,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는데, 1, 2, 3은 얘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요렇게 잡으면
얘를 눕혀 볼게요. 1,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얘의 부분집합, 얘는 얘의 부분집합, 얘는 부분집합. 그 다음에 얘들은 뭐예요? 대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열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글에 둘째 문단도 이걸 보고 숙제 한번 내줄게요. 둘째 문단 읽고 잘못된 점을 찾아보세요. 이런 게 진짜 공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는 암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도 늘 지금은 이거 잘못된 점 찾는 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점검함일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계세요.